안녕하세요. 오늘도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 궁금한 점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는 황수선 회계사고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때 있던 이야기들 좀 풀어주시면. 수험생 때 할 얘기 많죠. 네. 질문 주시면은 자, 재밌는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일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엄청 거창한 준비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주변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학과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공부는 전역하고 나서 그냥 정규 과정대로 했어요. 보통 다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학생분들 상담해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 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엄청 트렌드인가 봐요. 조금 트렌드가 다를 수 있지만 저 때는 그냥 군대 있을 때는 군생활 열심히 집중하고 전역해서 복학해서 버프 받아서 공부한다. 이런 게 좀 트렌드였어요. 학교 수업도 관련된 수업들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저는 무려 6년 반이 걸렸습니다. 사실 한 6년에서 7년 정도? 보통 그 정도 기간이 걸리는. 평균 4, 5년이고 제가 6, 7년이니까 보통은 4년에서 5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더 길게 준비하고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생각보다 조용히 준비하다가 조용히 떠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2월 말에 시험 보고 발표가 3월 말에 나요. 2월 말에 시험 보고 보통 복학 신청을 해요. 그때 이제 안 됐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복학 신청을 하고 시험 발표가 3월 말에 나는데 그때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이걸 학교를 다녀야 되나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이 매년 몇백 개가 올라와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1차에 합격을 하면 그게 뭐 유예기간 1년 동안 이제 2차, 3차 하면은 네. 붙는 거잖아요. 네. 회계사 시험도 뭐 그런 시스템인 건지. 유예기간이 1년 더 있어요. 1차 보는 해에 보는 2차를 동차라고 하고 그 다음 해 넘어가면은 유예라고 하는데 회계사 시험이 유예 말고도 좀 독특한 게 회계사는 부분 합격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6과목인데 2차가 그 중에서 만약에 동차 때 4과목을 붙었다. 그럼 나머지 2과목만 공부해서 내년에 붙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2과목 중 1과목이라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전부 부활. 유예도 끝났으니까 당연히 없고 그럼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공부 장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장소에선 다 했어요. 공부 보통 하는 장소가 일단 집이 있고 독서실 있고 도서관 있고 그리고 고시반 있고 보통 이 4개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4개 다 해봤어요. 일단 시작할 때는 좀 만만하게 보고 집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좀 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공부했고 그 제가 상반기에는 학교를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했고 거의 막판에는 고시반에서 공부했고요. 진짜 마지막에는 불가피하게 좀 집에서 했어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운영을 안 해서 마지막에는 집에서 해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고시반이요. 아무래도 같이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더 분위기 때문에. 고시반이 학교 쪽에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전 마지막에 하숙을 했거든요. 혹시 학교 쪽에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하숙 적극 추천합니다. 하숙하면은 아침이랑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수험생 때 제일 힘든 게 결국에는 자기 관리인데 자기 시간 관리. 아무래도 식사 시간 따라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밥 시간이 되게 오락가락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변수를 만들면 안 돼요. 메뉴 고르는데 또 시간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하숙 적극 추천합니다. 보통 아마 10시간 이상은 할 거예요, 하루에. 만약에 내가 9시간 아래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조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공부 시간 인증하는 스터디도 되게 많거든요. 핸드폰에 이렇게 뒤집어 놓은 시간을 측정을 해주는 앱이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들다, 힘에 부치다 하면은 그때쯤에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항상 누적 한 9시간 10분 정도 공부하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간 넘어가면은 아마 많이 하는 축에 속할 거고, 근데 초시 때는 더 많이 해요. 그때는 13시간, 14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측정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한다는 거는 분명히 집중하지 못하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까지 체크를 했거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초시 때는 13시간 그때 재보진 않았는데 밥 먹을 때 빼고는 제가 집에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때 아마 13시간 14시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공부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사 시험은 과외 이런 게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과외가 없고 거의 다 그 학원에서 획일화된 이렇게 인강 들어주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요. 멘토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훨씬 수험 기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이게 헬퍼가 약간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헬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결국에 자기 객관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혼자 공부할 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같이 봐주면서 좀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게 헬퍼의 역할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합격 수기를 아마 많이 찾아볼 거예요. 보통 합격 수기를 찾아서 그거를 멘토처럼 삼아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합격 수기 중에 되게 레전더리한 합격 수기들도 많아요. 초시에 동차 합격을 했다. 초시 동차 합격했다는 거는 시험 준비하자마자 1년 내에 1년 미만 시간 안에 1차를 합격을 하고 그 동차 같은 차수 안에 4개월 후에 있는 2차 시험까지 6과목을 전부 합격했다. 이게 초시 동차 합격이거든요. 고득점자 수기. 아니면은 초시 동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합격 수기 많이 읽어보실 텐데 저는 사실 이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초시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분들이에요. 좀 천상계에 계신 분들이라서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분들만큼 공부를 해도 그분들만큼 아웃풋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본인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좀 그분들처럼 무리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합격 수기는 좀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 시행착오 많이 겪어본 분들, 그런 분들의 수기를 읽어보는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었다. 면접 때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었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진입을 했어요. 전역하고 오면은 여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이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여자분들은 2년 정도 더 공부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남자애들 중에서도 좀 빨리 붙는 애들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요. 그러면은 나도 당연히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만만하게 보고 1년차 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길어진 페인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들었고요. 막판에는 고시반 가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시반 가니까 생각보다 조용히 제야에서 공부했던 동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 죽 썼던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조용히 공부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거 느꼈죠. 수험 기간이 길어질 때 힘들어지는 게 밖에서 좀 학교 쪽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냥 집에서 해라.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그게 문제냐. 근데 저는 죽어도 학교 쪽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가 고시반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애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이 시험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더니 제일 오래된 친구들인데 자기들이 돈을 모아줄 테니까 너 그거 시험 마무리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필요하냐?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엄청 힘이 됐죠.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들은 건데 부모님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는 오히려 시험을 포기할까봐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했으면 되게 실망하셨을 텐데 그래도 의지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그만둬라 너 도저히 못 도와주겠다 혹시 이러신다면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진짜로 의지를 잘 보여주시면은 절대 안 돼 이러시는 부모님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수험생 때 했던 거랑 지금 추천드리는 거랑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 좀 비슷해요. 돈 덜 드는 거. 저는 같이 공부했던 무리들이 다 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따라서 학교 체육관 등록해서 거의 매일 운동했어요. 주말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갔다 오고 자정 이제 맛집 찾아서 돈가스 맛집, 중식 맛집 이런 거 찾아서 혼자 가서 조용히 먹고 오는 게 좀 취미였거든요.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펜시점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소확갱 하거나 한 1,000원, 2,000원이면 재밌는 거 많이 사잖아요.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거는 주말이랑 평일에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쭉 되게 비슷한 강도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공부법인데 주말에 고시반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좀 없어요. 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적당히 쉬거나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 이제 공부하러 나가면은 나도 되게 나태해져요. 가서 앉아서 되게 의미 없이 놀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빡세게 몰아서 공부를 딱 하시고요. 주말에는 제대로 쉬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충전을 좀 해놔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내가 빡세게 공부를 하는데 주말까지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힘이 빠져서 월요일에도 쉬고 온 사람보다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 어차피 쟤는 쉬었고 나는 주말에도 공부하는데 그럼 내가 공부량 더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다가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이렇게 좀 패턴을 갖고 가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약간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어떻게 하냐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놀면서도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합격 못하는 이유는 그 막 공부할 때는 딱 공부를 하고 취미나 뭐 데이트할 때는 딱 취미 데이트에만 딱 하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게 막 섞여 있으면은 공부 효율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딱 나눠서 해라. 그러면은 할 거 다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고 공부는 하는데 보상심리 생겨가지고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말고 핸드폰은 저기 사물함이나 그런 데 넣어두시고 원래는 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핸드폰을 안 뺏었거든요. 그냥 다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핸드폰은 엄청 보더라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런 거 이렇게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근데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물함에다가 넣어놓던지 아니면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던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핸드폰 안 갖고 다니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첵 인증을 여기 시계를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걸 막 사진 올리고 그러셨는데 좋다고 칭찬해줬어요. 진짜 부끄러움이 한순간이거든요. 합격하면 오히려 그게 썰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핸드폰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내가 그거 열고 싶어가지고 막 이랬던 게 생각난다. 그러면은 합격하면은 다 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합격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이제 6개월 남았네요. 이 고시가 장기 마라톤이라고 해서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엄청 장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조급해 하면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초시동차 합격수기 보고 조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렇지만 내가 단기로 붙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시험 진입하기 전이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제 피똥싸게 해야죠. 내년 2월이면은 사실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조금 남았다면 조금 남은 건데 지금 붙을 사람도 내년 2월에 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고요. 아직 떨어질 사람도 내년 2월에 붙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잘 정리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아까 마지막 질문처럼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험 진입하기 전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고 나서 찾아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오늘은 좀 수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시험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